저 불암고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1학년생들의 연간 커리큘럼을 잠깐 말씀드리면 3월, 4월은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5월, 6월은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7월 초부터 8월까지 방학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8월 한 중반 후반부터 9월 시작해서 9월, 10월까지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11월, 12월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1학년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12월 초부터 2월까지 쭉 긴 방학이 있을 건데 그때 동안 또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진행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저는 불암고 정기고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부터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표 제일 이제 저 오렌지 색깔 쪽 보시면은 시간은 5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총 문항 수는 30문항, 배점은 100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문단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위쪽에 보시면 출제 범위 보이시죠? 제일 위쪽에 출제 범위는 교과서 2과에 그 다음에 부교재는 약 20지문 그 다음에 듣기 들어가면은 모의고사 듣기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보통 중간고사 때 듣기가 들어가고요. 기말고사 때 듣기를 서술형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불암고가 2학기 들어오면서 서술형이 사라졌어요. 국어에서도 서술형이 사라졌다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조가 뭐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지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중간고사 듣기 보시면은 고1 모의고사 그날 쳤던 거, 그러니까 3월에 쳤던 거를 가지고 중간고사 때 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6문항 나오고 배점이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객관식은 교과서 12문항, 부교재 12문항 해서 24문항 80점 이렇게 되죠. 보시면은 교과서랑 부교재가 비율이 어떻습니까? 1대1로 똑같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교과서가 쉽게 느껴지고 부교재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난이도가 어려운 거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막상 시험에서는 비율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교과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듣기 보시면은 6문항밖에 안 나오는데 20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점이 커요. 그래서 듣기도 틀리면 안 돼요. 모의고사 듣기 같은 경우가 내용이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집중해가지고 다 맞출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줘야 돼요. 듣기 문제가 의외로 어렵기 때문에 애들이 꼭 한두 개씩 틀려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기말고사 넘어가면은 서술형이 있는데 서술형 5문항에 20점, 객관식 뭐 25만에 80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일단 서술형은 설명을 뺄게요. 왜냐하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가면 아마 객관식 30문항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중학교에 비해서 문항 수도 30문항 이렇게 좀 문항 수 자체도 많아졌고 그리고 범위가 일단 굉장히 많아졌죠. 원래는 교과서 2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교재 20문항에 듣기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출제 범위가 일단 많아졌어요. 그리고 출제의 난이도도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전처럼 내가 영어 좀 했는데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시험이 되게 될 겁니다.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첨언 드리는 건데 교과서 영어 성적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보시면 수행평가, 오른쪽에 보시면 지필평가 하고 이렇게 칸이 나뉘죠. 수행평가 밑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15에 20 이렇게 되어 있고 합치면 40%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더하면 30%, 기말고사 30%, 총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만 아이들이 좀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행평가가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되죠. 불암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에 뭐가 나오냐면은 영어 단어 시험이 나와요. 그러면 영어 단어는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애들이 잘 틀려요.
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수행평가에서도 좀 노력을 다해줘야 되겠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몇 점을 받았을 때 내가 몇 등급이 나오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총학생 204명이었어요. 그러면 1등급 10%니까 20등까지. 그다음에 2등급은 34%니까 69등까지. 그다음에 3등급 66%니까 134등까지 이렇게 끊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원점수 몇 점 받았을 때 몇 등급 나오냐? 컷이 보시면 79에서 85 사이쯤 나오면은 1등급 안에 들어간다.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범위가 넓냐면 서술형 들어갔을 때는 시험 점수 컷이 확 떨어지고 없을 때는 좀 올라가고 이런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 생각했을 때도 1등급 컷이 지금 80 초반으로 잡혀 있다? 이 말은 시험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혹은 학생들한테 어렵거나. 그래서 아까 전에 국어 선생님도 그 얘기 하시던데 1등급은 받기 어렵다. 그러나 2등급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불암고에 내신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1등급을 싹 가져가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1등급이 녹록치 않게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2등급 쪽에 아이들이 켜켜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60에서 65점 여기서 켜켜이 쌓여 있죠. 조금 더 쉽게 나오면 한 70점대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컷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면 내가 2등급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좀 공부 깐이 있다 이러면은 좀만 더 노력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평균 47.4점에서 50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영어 시험 평균, 그러니까 불암고 학생 1학년 평균 때렸을 때 47.4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영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요. 불암고 특징이 수학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인문 과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나 이런 영어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좀 어렵게 나와요. 뭐 사회나 이런 탐구 과목은 또 그냥 평이하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국어나 영어가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불암고 중간고사에서 뭐가 좀 어렵게 나오느냐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하시겠죠? 보시면 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의 가장 위쪽 보시면은 듣기, 두 번째 보시면은 저게 교과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파워업 유형 독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부교재입니다. 그 밑으로 자 듣기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왔고 교과서는 이런 유형이 나왔어. 그다음에 부교재는 이런 유형이 나왔어.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굵으면서 글씨가 좀 큰 친구들이 보이죠? 그 유형이 애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해뒀는데 보시면 어법 4문제, 영영 불이 2문제, 일치불이치 7문제, 그 다음에 단어나 요약. 여러분 요약도 결국은 단어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4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유형들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왜냐? 일단 어법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모두 고르기형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개수 고르는 거죠. 틀린 거 개수. 아니면 틀린 게 뭐냐. 정확히 2개 찍어라. 그럼 이제 찍기가 안 되죠. 속어로 해가지고 이거 이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고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유형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유형들을 맞출 수 있게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일치불일치 예시를 보시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있고 1, 2, 3, 4, 5번 선택지가 있고 선택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나와 있죠. 지금 빨간 색깔 글씨 보면 shrinking, wrinkling, preserve, desirable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 단어들은 학생들이 공부했던 지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듣기 범위 다 암기했는데 저 왜 틀렸을까요? 애들 대답이 이런 단어가 제가 공부한 적 없는 새로운 단어가 선택지에 등장해서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결국 문제는 단어량의 확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지문을 보고
여기 지문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리스트화를 쫙 시켜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전 문제를 제작을 합니다. 이게 제작한 문제예요. 제작을 하고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나왔던 preserve나 shrink나 wrinkle 같은 단어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미리 암기시키고 실전 문제 풀어서 대비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법 모두 고르기. 지금 보시면 이게 단어 하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 그어져 있죠. 그러면서 자, 여기서 틀린 문장이 몇 개야? 골라볼래?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 문제를 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독해범위 암기 다 했고 중학교 때 어법 특강도 많이 풀었는데 여전히 저는 어법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이유는 외웠다고 했지만 전부 변형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두 번째, 어법 특강은 들었어요. 근데 암기는 안 했죠. 문법 지식을 암기하지 않았어요. 암기하지 않았고 암기를 했다 해도 응용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제 1학년 때 딱 오고 나면은 애들을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돼요. 사실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제가 학생들한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문법 정리. 그럼 이거를 애들이 다 정리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암기를 시켜요. 안 그럼 집에 가서 암기 안 해요. 그래서 암기를 시키고 그 자리에서 백지 테스트까지 다 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백지 테스트를 치는지까지 제가 다 알려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딱 10분 탁 해가지고 탁탁 써요, 내려요. 익숙해지면은 이제 바로 응용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줘요. 자,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무슨 유형이지? 1번이요. 이러면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제 마지막 갖다 붙여야죠. 자, 이제 불암구 스타일 문제,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왼쪽이. 아까 그 시험지 뭔가 문제랑 비슷해 보이시죠? 이런 걸 만들어서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 문제. 단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원문이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는데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 단어가 문맥상 맞냐 틀리냐 이런 걸 이제 질문하는 문제들이에요. 애들 입장에서는 저 독해범위 암기도 다 했는데 지문에 안 나오는 단어 나와가지고 못 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지문 변형됐고 그러니까 변형이 돼버렸으니까 암기가 의미가 없고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당연히 지문 속 단어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유의어랑 반의어까지 암기를 하고 확장성 있게 단어가 들어가야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범위가 많아요, 영어가. 영어가 공부하는 대로 나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점수 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또 이런 어머님들 혹은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저 이제 각 잡고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좀 넣었었는데 저 각 잡고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머님도 그걸 믿고 보내줘요, 저한테. 근데 학생이 점수가 빨리 안 나와요. 이유는 어휘 때문이에요. 그냥 중학교 때 어휘를 외운 친구들과 안 외운 친구들의 기초 체력이 다른 거예요. 이게 신체의 기초 체력이랑 같아서 기초 체력이 갑자기 늘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갑자기 뭐 운동을 2시간 할 수 없는 것처럼 단어를 때려 붙는다고 그 친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중학교 때보다 단어를 많이 외웠던 친구들은 좀 유리하고 내가 만약에 안 외웠던 친구다 그러면 사실 지각비 좀 내줘야 돼요. 점수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꾸준히 량을 좀 확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응은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해줘요. 일단 저 문장, 원문에 있는 문장을 암기를 시키죠. 당연히 원문 단어는 다 암기해야 되고 밑에 보시면 저 hide라는 단어는 너무 쉬운 단어예요. 중학교 단어. 숨다, 숨기다 이런 단어죠.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자 유의어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숨기다의 반대말 드러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제시를 해줘요. 그럼 이런 것들 이제 암기를 하죠, 애들이. 암기하고 바로 테스트도 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항상 실전 문제를 곁들여야 되죠. 이거 둘 다 제가 만든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던 단어들, 유반이어 나올 만한 것들을 제가 리스트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반영시킨 문제를 내주고 애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거죠. 미리 단어 암기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영영풀이 비슷합니다.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영영풀이 같은 경우는 지문 변형은 없어요. 원문 그대로 나와요, 단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줄 친 단어의 내가 영영풀이를 줄 건데 이 영영풀이가 이 단어의 뜻과 맞는지 확인해봐 라는 식의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단어 뜻은 다 알아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외웠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에 나오는 영영풀이 속에 있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빨간색 쳐놓은 저 단어들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exhausted 혹은 depleted 이런 단어가 나오죠. 어렵죠. 약간 좀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영영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도 단어령 확장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단어령 확장. 공부 어떻게 시키냐면은 저는 브람고를 이제 좀 분석을 많이 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포인트의 단어들을 어떤 포인트로 내는지를 좀 약간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암기를 시키고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내주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브람고 내가 시험 잘 보고 싶다 하면은 결국엔 한 축은 어휘력이고 한 축은 문법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은 저기 검은색 글씨만 해놓고 점수가 나오길 바래요. 근데 그 점수를 가르는 건 빨간색 글씨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글씨를 잘 해주는 게 이제 저의 몫이고요. 그리고 그 암기시키는 것도 저의 몫이고. 그래서 내 점수를 잘 받고 싶다. 그러면 요 어휘력과 문법 둘 다를 잡고 가줘야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지금 예비고1 학생 가르친 학생의 교과서를 찍은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친구 책을 펴보면 하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만 돼 있었냐면 문제 풀라고 하면 문제의 체크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머님들도 집에 가서 한번 자녀분들 한번 문제 푼 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답만 체크돼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으로 풀었거나 너무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의 친구들은 이게 가능해야 돼요. 보시면 막 열심히 지금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시키면 애들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예비고를 가르친 게 한 2달도 안 됐는데 딱 2달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암고 학생들도 여기까지 와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의미하는 건 문법을 안다는 거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의미하는 건 그 문장에 있는 단어를 안다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진정한 실력과 고득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선 노란 색깔 보시면 1회독 보이시죠? 1회독에서는 가장 기본부터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원문에 있는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문법들을 다 암기하고 응용해 봐야 되고 그게 돼야 원문 해석 수업이 가능해져요. 그렇겠죠. 문법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는데 이걸 수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병행해서 돼야 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업 끝나면 그 즉시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아이들한테 복습할 시간을 주고 한 20분 정도 복습해요. 20분에서 30분. 그리고 남은 30분 뭐 하냐면은 글 적혀 있는 종이를 그냥 백지로 다 줘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제가 예비고일 사진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를 직접 해보게 해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서 스스로 분석,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1회독이 끝나면 이제 2회독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유반이어 암기하고 단어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영풀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도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돼요. 얘들아 문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애들이 응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 뭐 주제나 빈칸 문제 푸는 것도 쭉 다 문제풀이를 해줍니다. 마지막에 3회독에서 실전 모고가 들어가죠. 실전 모고는 제가 아까 전에 실전 문제 보여드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시험지 형태로 해가지고 시험을 치게 만들어줍니다. 이 친구들이 오게 되면은 일단 1회독은 5주차 정도 진행되고 10회. 2회독은 3주차 진행될 거고 6회. 그다음에 3회독은 1주차에서
1, 2회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거 제 자료들이고요. 제일 앞에 있는 게 그냥 뭐 개념 교재, 그다음에 문제풀이 교재, 단어장, 그다음에 워크북 이런 식으로. 시간표 설명드릴게요. 주 2회고 목토 원래는요 6시부터 9시예요. 그런데 저는 앞부분에 단어 시험을 쳐요. 그래서 보통 애들을 5시 20분에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20분에 오면 시험 준비 10분, 어휘 테스트 30분 이렇게 돼요. 어휘 테스트 20분 보는데 채점하고 성적 기입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30분. 진행은 조교 선생님이 하실 거고 그때 숙제까지 받아서 숙제 검사도 하고 기입하고 어머님한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수업 들어가고 저랑 같이 3교시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습하고 복습 테스트 치고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 쳤을 때 구문 독해 시키면은 애들이 되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꼭 제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몸이 하나니까 조교쌤이랑 같이 해가지고 1대1로 다 보거든요. 애들 한 명 한 명 잡아가지고. 그때 애들이 되게 많이 늘어요. 요렇게 진행되고 마지막 수업 후 클리닉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어 테스트 통과하지 못한 친구나 해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만 네, 제 시험 보는 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요. 출석이랑 과제는 매 시간 조교 선생님이 꼼꼼히 검사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알림톡 전송됩니다. 지각하는 경우에는 지각 시간까지 정확히 기재해서 전송하고 혹시나 이제 결석한 친구들이 있으면 보강 알림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려요. 그 다음에 평가 단어 시험 치거나 복습 테스트 치거나 하는 그런 결과도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으로 전송이 됩니다. 질의응답 뭐 당연히 24시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미통과자들만 따로 모아서 진행이 될 겁니다.